체감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예요. 네. 미국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는 고용 지표 자체는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러나 실업률은 좀 증가한 상태이긴 한데 다들 기대치가 뭐냐면은 빨리빨리 망가질 거 망가져서 빨리 네.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특히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건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반기 때는 다들 내린다 하는 쪽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구입하려는 거를 하반기 때 돼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와 동시에 판매자 입장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8월부터는 네. 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 협회의 어떤 그 컴펜세이션 이런 보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그것이 지난 2, 3년 동안에 있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또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비롯된 하나의 시장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어떤 단체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컴펜세이션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8월부터는 그러한 그 체계가 좀 바뀌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팔면은 내가 당장에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전략이 되니까 네. 이제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그 심리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요. 좀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wait and see. 예, 기다려보자. 좀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심리는요. 좀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기대치? 예. 좀 더 나을 거라는 기대치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앞에다 두고 네. 금리 인하가 뭐 연내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25년에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5.5%라는 이 기준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고 평생 살아갈 금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중립금리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 중립금리를 대략 한 3.5%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5.5%에서 3.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느 시점이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이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PCE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2.6%까지 내려와 있고 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되는 6월 물가 상승률이 2.5 밑으로 떨어진다. 거나 네. 아니면 2.5 정도를 기록하거나 네. 그리고 7월 물가 상승률은 8월 말에 발표되는데 네. 그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점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네. 그러면 9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측, 무게중심이 9월에 좀 쏠리고 있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wait and see 하는 마음이고 네. 금리 인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사도 되겠네 하는 네. 생각들 그게 네. 시장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네. 감정. 그런 모습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네. 근데 금리마저 떨어진다면 상승 흐름이 더 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어쨌든 남은 과제는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도 공실이 좀 많고 네.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물론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논하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제가 이런 표현 해도 될까? 어떤 지경입니까? 지금 미국의 뭐 상업용 저는 이제 지표로 많이 확인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나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중소은행, 네. 예, 그쪽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하고 그리고 같은 주라도 좀 인구가 좀 더 많이 몰리는 지역은 좀 다르고요. 또 그렇죠. 인구가 좀 더 빠진 지역은 공실이 좀 더 많고 네. 그런데 가장 크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런 맨하탄 지역, 특히 오피스 공실. 네. 네. 오피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는 한 20%를 차지할 만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오피스에서 공실이 좀 더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피스라고 하더라도 오피스의 등급에 따라서 또 공실률이 달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급이 높은 A나 A 플러스는 공실률이 또 낮아요. 네. 그리고 B, C 예. 등급은 공실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편중화가 있는 네.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그 다음으로 대두되는 게 이런 쇼핑센터, 소매점들이 있는 스트릿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특히 가장 많이 지금 리스크가 많이 크고 이미 전체가 공실인 부분도 커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도심 내에 위치한 리즈널 몰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된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백화점 같이 생긴 그렇죠. 구조. 예, 그런 쪽은 공실이 엄청나고 이미 다 폐쇄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입점했었던 소매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요. 살아남은 업체들은 다 외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외곽에 있는 이런 쇼핑센터들이 오히려 그 공실이 낮아졌고 점유가 많아짐으로써 2023년도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게 도심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 가격이 급부상을 해버렸어요. 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그 편중화가 됐다. 예, 양극화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서부 지역을 상징하는 이런 IT 계통, 특히 우리가 서부 지역 하면은 그 시애틀 쪽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쪽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서도 이런 그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같이 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됨으로써 많이 인력들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많이 그 치중하는 것은 알고리즘, 네. 예, AI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IT 쪽에 있었던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해고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출 부분을 AI 개발 쪽으로 이제 돌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접했던 그러한 분들도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상류층 그러니까는 하이 인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해고가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알게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행인 거는 그 전에 그 대출 없이 투자를 좀 하셨어요. 조지아에. 예.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예. 지속적으로 뭐 월세 수입으로 한 7천 불 이상씩 가져가시니까 사실 뭐 그런 가정이라도 충분히 지금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은 없는 경우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좀 느낀 게 많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러면 빨리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또 그쪽 지역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이제 그런 용량들 좀 많이 보게 됐고요. 상업용 부동산 자체에서 지금 다들 우려를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중소은행들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나간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겪었던 그 비슷한 어떠한 연쇄 반응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는 보여요. 예, 단지 저는 궁금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오피스 공실은 전용을 통해서 거주용으로 대체를 바꿔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금 많이들 전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짐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라는 그 코너답게 토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견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일단은 네. 진단을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한 건설사, 이들은 지금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당연히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지역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실이 심하니까 이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커지고 그러면 이 지역 은행들이 부실해질수록 불안한 것이 이제 금융 위기 가능성이에요. 근데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 불안은 여러분들 있으신 거 아는데 그 어떤 경로로 계산을 해봐도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없어요. 아, 너무 왜 좋은 이런 소식인데요. 말씀드리냐면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건설사들이 불안합니다. 네. 그러면 건설사들이 일부 상환을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부실한 은행들을 헤아려 보면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네. 그 10,000개가 넘는 그 은행사들 중에 사실상 불안한 은행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방 중소은행들인데 이들의 어떤 여러 금융 여건을 좀 조사를 해보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만큼 그만큼의 기여도가 있지 않아요. 네. 현저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건설사의 부도나 지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금융 위기로 전개가 될 가능성은 정말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가 행정부가 이것만 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공실 문제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실률도 더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공실률이 조금 떨어지는 조정되는 그런 국면에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뭐 근거를 드리자면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기 안정인데 금융 불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고려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두 개 FOMC 전부터 금융 불안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 FOMC 성명서에서 아예 빠졌어요. 네. 예. 빠질 만큼 고려해도 안 해도 될 만큼의 요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뭐 그냥 과하게 뭐 우리 안전 불감증 갖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고 어떤 자산도 보유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가정하면 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 올 거라고 볼 수 없는데 금융위기 올 거라고 전제해놓고 자산 관리를 한다면 좀 대단한 미스저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거론했고 네.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건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이것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모르는 데서 와요.
네. 주시하지 못했던 데서 와요. 네. 주시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좀 네. 저도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교수님.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의 저자 김효지 대표님과 뭐 긴 시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미국 부동산은 이런 면에서 뭐 기회가 있다라든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부동산을 한국에서 알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투자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제는 모든 포트폴리오 속에 하나로 미국 부동산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한국에 알려지기까지도 상당히 기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미국 주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투자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은 배당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고 좀 더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배당금 자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길잖아요.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시면서 이제는 미국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꼭 아셔야 되는 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라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미국 부동산의 파워, 현금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전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인 한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런 기회도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촌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긴 시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독자들께도 아직까지 좀 블루오션처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전달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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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